예, 오늘 하루 뉴스 쭉 정리해보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뉴스 인앤아웃인데요. 오늘도 저희 YTN의 이동우 기자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이 부장님은 제가 하도 오래간만에 뵈가지고 아 여전하세요. 예. 예. 자, 오늘 화물연대 파업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닷새째인데 정부가 오늘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로 피해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고려해서 오늘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는데요. 심각 단계는 육상 화물운송 분야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상의 관심, 주의, 경계에 이어서 최고 단계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육상 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 대응 체계가 범정부 차원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로 강화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경찰청, 국방부,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 지금 국토부에서 운용 중인 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도 엄영수 국토부 2차관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 격상이 됩니다. 지금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다는 건 물류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일 텐데요. 지금 전국의 물류 상황이 어떤지 먼저 뉴스인 해주세요. 예, 화물 노조 운송 거부가 지금 5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은 물론이고 특히 물류 쪽의 피해가 지금 집중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해서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입량과 출입량이 평소 대비 2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또 국내 최대 석유화학과 철강업체가 밀집한 여수 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는 생산한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서 지금 공장 내에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도 완성차를 운송할 차량이 멈춰서면서 운전 요원 수백 명을 채용해서 광산구 평동에 출하장하고 전남 장성의 물류센터로 완성차를 직접 운송을 해서 이제 각각 개인 한 명 한 명이 이제 운전을 해서 옮겨가는 그런 그렇구나. 상황인 거고요. 또 시멘트 출하가 이제 계속 중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레미콘 공장들이 시멘트 재고가 이제 거의 없어지면서 가동을 중단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제 레미콘 타설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강동구 둔천 주공 좀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재건축을 한참 벌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 레미콘 타설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대체 공정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부터는 아예 공사가 중단되는 곳이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업계는 예상하고 있고요. 또 정의업계 같은 경우는 탱크로리 기사들이 이제 파업을 참여하면서 일선 주유소들이 이제 제때 기름을 공급받지 못해서 이 주유소 기름 대란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화물연대는 화물연대 소속된 탱크로리 기사들이 한 10%밖에 안 됐어요. 지난 6월까지는. 네. 근데 화물연대는 지금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좀 쓴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화물연대 가입을 독려하면서 지금은 한 70% 정도까지가 화물연대에 가입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정유업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길어지면 이제 기름 넣기도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갈 수도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예고한 상태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내일 국무회의 주재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 보인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일종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무관용 강경 원칙을 좀 고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이제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일종의 화물연대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또 면허 정지나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물연대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운송을 이제 방해하거나 폭력 행위 등을 하면 이에 대해서도 이제 엄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면허 취소나 정지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이 화물연대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분명한 것이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지렛대로 해서 오늘 협상은 좀 결렬되긴 했습니다만 화물연대의 압박을 통해서 타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를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은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설명을 했어요.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면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컨테이너 이 운반 그 화물연대 노조원들이라든지 시멘트 노조원 같은 경우는 연봉이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가 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대신에 택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연봉이 아니라 월 한 500 이상 받는다고 하는데 택배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 한 300, 200, 300 정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파업에 동참한 분들의 연봉이 제법 높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이제 전언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런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지금 뭐 윤 대통령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지만 여야도 강대강 대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면서 더 이상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책임을 화물연대에게로 돌렸는데요. 반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노동계를 마치 폭력배 집단처럼 몰아가는 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과 원칙은 지난 6월 파업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와 대통령이 먼저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여야 입장도 뉴스인 해주세요. 예, 국민의힘은 아주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네. 당정이 이제 비슷한 입장을 이제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성일정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섬뜩한 국가 파괴 선동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성 의장은 오늘 비대위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 목표는 분명하다. 파업 출정지에서 민주노총은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을 했는데요. 성 의장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인한 경제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국가 경제 혈관을 동맥경화시켜서 민주노총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불순한 파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운송 거부에 불참한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쇠구슬이 날아와서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면서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를 멈출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화물연대를 상당히 옹호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은 그 화물연대를 겨냥해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예고하는 것과 관련해서 합의한 약속을 저버렸던 정부가 노동계를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표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는 일방적인 합의 파기 후에 6개월간 허송 세월을 보내더니 화물 운송 노동자들 앞에서 포승줄부터 한 손에 꼬나친 채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네. 또 첫 교사를 앞두고 업무 개시 명령 절차 돌입을 선언한 것은 대화와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 여야의 입장은 뭐 첨예하게 이렇게 갈리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파업 이후 처음으로 정부하고 화물연대가 교섭을 했습니다. 일단 이럴 때는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워낙 뭐 정부와 화물연대 다 강경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파업 닷새 만에 화물연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만났는데 예. 화물연대는 지금 안전운임제 영속화 또 적용 차종 품목을 철강제,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또 택배 지간선 이렇게 5개 품목으로 또 확대 그리고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계약안 폐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수요일에 2차 교섭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오늘 이제 교섭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2차 교섭에서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상당히 쉽지 않다 예. 예상을 합니다. 오늘 교섭에서도 어쨌든 한 2시간 정도 이제 이 화물연대 이 간부들하고 국토부 2차관 그리고 물류정책관 등이 이제 만나서 이제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뭐 양측의 이 양측이 이제 입장 차가 워낙 큰데다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결국 결렬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화물연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개시 명령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그리고 이제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이제 이 평행선을 달렸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이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확고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에 다시 만나긴 하는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노총이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서울 지하철 파업을 하고 오는 금요일 날에는 또 철도노조가 이제 파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1년에 이제 파업 시리즈를 일정을 이미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플랜을 짜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여기서 바로 타협을 해서 파업을 종료하는 것보다는 계속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어쨌든 그 일련의 어떤 그 계획이랄까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바로 타결은 아마 민주노총도 원치 않을 것 같고요. 정부도 어쨌든 지난 6월 달에 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봉합을 하는 것이 이번에 다시 터진 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고하게 원칙을 지키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번 상황이 이렇게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여태까지 상황을 보면은 항상 이 극적 타결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요새 경제가 되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파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영향 속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좀 합리적인 점에서 타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어제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까지 찾아가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뭐 초인종도 누르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더 탐사 측이 어제 오후 1시 반쯤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집인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서 문 앞까지 찾아간 뒤에 취재하러 나왔다라고 한동훈 장관을 찾고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고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당시 집에 한 장관은 없었고요. 한 장관의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소식을 듣고 더 탐사 관계자 5명을 경찰에 신고했고 오후에는 이들에 대해서 공동 주거 침입과 보복 범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더 탐사 측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 유튜브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목이 나를 고소하라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강진구 기자가 한 장관을 향해서 반드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강진구 기자를 기소하라면서 기소되길 원한다. 법원에서 진실을 다투길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에 따르면 기소가 되는 순간 경찰의 수사 기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번 이 사태를 두고 법적 다툼을 통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해소를 해서 계속 밝혀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장관 집에 찾아간 후에 고소하라라고 하고 있는 더 탐사 입장 뉴스인 해주세요.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 강진구 기자를 개인적으로 저도 좀 아는데 네. 법조 출입할 때 이제 같이 했었고요.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많이 바뀌었는지 좀 의문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튜브 매체 어제 그 시민언론 더 탐사 취재진이 예. 한동훈 법무장관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도곡동 그 주상복합의 그 공동 현관을 통해서 집 문 앞까지 찾아갔고요. 더 탐사는 예고를 했다고는 그런데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은 전혀 그런 연락을 네. 받은 바가 없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지켜봐야겠죠. 더 탐사 유튜브 생중계 화면과 이제 경찰에 따르면은 더 탐사 취재진 5명은 어제 오후 3시 1시 30분쯤에 한 장관이 거주하는 강남구 도곡동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았고요. 이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또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관은 뭐 전혀 예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연락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어서 이제 아파트 공동 현관을 거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의 거주층으로 올라간 뒤에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님 계시냐 더 탐사해서 취재하러 나왔다.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했고요. 또 이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 현관의 문을 열어줬다 이런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한 장관 자택 앞에 놓인 택배물도 살펴보다가 집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1분 30초 뒤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자택 안에는 한 장관의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 장관은 더 탐사 취재진을 공동 주거 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더 탐사는 한 장관이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의혹을 제기한 매체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 의혹을 제기했던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모두 거짓말이다 이렇게 진술을 해서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한 장관의 퇴근길 승용차를 뒤쫓은 혐의로 고소당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어제의 이 해프닝은 이 한 장관이 이제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뭐 사법기관을 통해서 정확히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그리고 사법 처리까지도 확실하게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어쨌든 뭐 고발을 했으니까 이제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쪽에서 수사가 들어가겠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 장관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오늘 출근길에 더 탐사를 향해서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엔 이정재, 이마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는데 이제 이런 역할을 더 탐사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었던 건데요. 한동훈 장관의 입장도 뉴스인 해주세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또 돈벌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쪽 진보 유튜브뿐만 아니라 보수 유튜브도 상당히 좀 자극적이고 정치 그리고 유튜브들이 굉장히 네.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뭐랄까요? 이제 시쳇말로 그냥 돈을 노리고 하는 그런 좀 지나친 그런 행태들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꼭 이 더 탐사뿐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더 탐사만 지적하는 건 그렇습니다. 아니고. 좀 전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수 유튜버나 이제 진보 유튜버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한동훈 장관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적확하게 지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런 유튜브 매체 더 탐사를 정치 깡패에 비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기억을 못 하겠지만 이제 용팔이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고 지금 탤런트 이정재가 아니라 이제 깡패 이정재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비유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못하는 거를 그건 깡패들이 했는데 요새는 깡패 대신에 유튜버들이 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한 것이죠. 이제 앞서서 이제 김의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그 대변인인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뭐 그런 것도 다 어쨌든 협업을 했다고 이제 시인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일종의 정치 깡패다라고 이제 이렇게 일갈할 수 있는 뭐 그런 소지를 분명히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더 탐사를 상당히 비난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더 탐사를 매체로 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법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 폭력배와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법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김종혁 비대위원은 배후에 민주당 있는 거 아니냐.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빨리 손절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장관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민주당 배후
배후설 주장하고 있는데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민주당 배후설까지 주장하는 건 조금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배후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일부 의원들과 뭐 더 탐사가 협업을 하거나 서로 의견 교환, 정보 교환 정도는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할 때도 한동훈 장관이 그런 반문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더 탐사와 협업한 거 아니냐 그랬더만 김의겸 의원이 이제 거기서 사실상 실토를 했죠. 이건 더 탐사와 협업한 것이라는 부분을 실토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몇몇 의원들과 또는 이제 김의겸 의원 이런 분들과 뭐 일종의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 내지는 정보 교환, 의견 교환 이런 것은 뭐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후설은 조금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배후였다는 주장은 조금 상식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낯설기는 하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땐 더 탐사의 의도가 뭐 정말 그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상당히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간혹가다 저도 이 정치적 현상을 한 30년 가까이 보면서도 좀 당혹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있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YTN의 이동우 기자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